한쪽 끝이 막힌 원통 내에서 화약을 폭발시켜 그 폭발력으로 탄환을 날려보내 목표를 파괴하는 무기, 즉 총포는 군대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무기체계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다. 기존의 화약식 총포의 포구 초속은 1500m/s, 유효사거리는 아무리 잘해도 80km를 넘기기 어렵다. 하지만 총포에도 나름의 장점은 있다. 미사일과는 달리 탄환 자체에 추진기관이 없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같은 경우라면 한 발당 발사 단가가 미사일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또한 같은 용량의 탄약고에 미사일보다 많은 수의 탄환을 저장할 수 있고 발사 속도도 매우 빠르다. 바꿔 말하면 비교적 가까이 있는 다수의 목표를 신속히 제압해야 경우에는 여전히 총포가 미사일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기존의 총포가 가진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또한 포 자체의 덩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일 없이 탄환을 기존 총포보다 더욱 멀리 빠르게 쏘아 보내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나온 것이 레일건이다. 레일건은 지난 1918년 프랑스의 발명가 루이 옥타브 포숑 빌레플르가 처음으로 발명했다. 기존 총포와는 달리 레일건은 동극모터의 원리를 이용해 도체로 만들어진 탄환을 한 쌍의 금속재 레일 사이에서 오직 전기의 힘으로만 가속해 발사하는 포이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풀자면 다음과 같다. 레일건은 포신 노릇을 하는 서로 평행한 한 쌍의 금속재 레일을 하나의 전원에 연결한 구조이다. 이 두 레일 사이에 도체로 만들어진 포탄을 물리면 이것으로 포 전체에 전기가 통하는 회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원에서 나온 전류가 양극 레일을 거쳐 포탄을 통해 반대편의 음극 레일로 들어가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 레일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자석과 같은 속성을 띠게 된다. 양 레일이 포탄이 있는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레일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자장 속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운동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바로 이 에너지로 포탄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가속되는 것이다. 레일건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그 엄청난 포구 초속이다. 레일건은 이론상 마하 10 이상의 포구 초속을 낼 수 있다. 이는 탄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폭약 발사식 탄환과는 달리 충분히 큰 전류만 공급된다면 탄환에 매우 큰 힘을 작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게 된다. 빠른 포구 초속은 사거리 및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의 파괴력을 높인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사에 있어 화약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기존의 총포, 특히 탄두와 추진용 화약이 너무 커서 탄두와 화약을 따로 나누어서 장전할 수밖에 없는 거포들은 포탄의 장전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레일건은 탄두만 장전하면 되기 때문에 이론상 장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는 그만큼 단위 시간 내에 목표에 많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화약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적에게 피격당하는 경우라도 화약이 유폭될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안전하고 기존의 화약을 싣던 공간에 그만큼 많은 탄두를 휴대할 수 있어 화력이 높다. 이러한 레일건은 전차포나 복사포, 함포, 대공포, 특히 기존의 병기로 대처가 어려웠던 탄도미사일 요격용. 실제로 1980년대 미국은 소련 탄도미사일 요격용 무기로 레일건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등의 군사적 용도로 매우 적합하다. 만약 레일건이 각국 군함의 주무장으로 보급이 완료된다면 과거와 같은 대함거포 시대가 다시 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겠다. 또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발사 시 기존의 로켓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가속 수단, 핵융합 발전의 시동장치로도 레일건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레일건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우선 발사 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운 곳에서는 쓸 수 없다. 그리고 발사용 레일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 레일의 수명이 짧다. 레일 자체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데다가 이 레일을 통해 포탄이 최대 마하 10까지 가속되면서 레일에 엄청난 마찰, 열, 압력이 가해진다. 연기로서 쓸모가 있으려면 분당 6발씩 최대 3000발의 사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레일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그 정도로 튼튼한 레일을 만들 기술은 없다. 그리고 포탄에 스마트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오늘날에는 포탄 자체의 유도 성능이나 활공 성능, 피하 식별 기능 등 스마트 기능을 부여하는 추세다. 그런데 현재까지 레일건이 포탄은 무게가 2kg, 직경 40mm, 부피 200세제곱센티미터를 넘으면 곤란하다. 레일건 포탄에 들어가는 기계는 이만한 물리적 크기 내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발사 시 무려 2만에서 4만 G에 달하는 중력 가속도와 섭씨 426도씨에 달하는 마찰열을 견뎌야 한다. 발사 시 생기는 플라스마도 견뎌야 하고 우주 발사 시에는 우주 방사선도 견뎌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장 기기의 전력 소모가 8W를 넘으면 안 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5분은 넘어야 한다. 이 모든 기능을 만족시키면서 포탄 단가가 $1000를 넘지 않아야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여러가지 장점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실용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터키 등은 이미 상당한 레일건 연구 개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거리 타격 무기로 연구 중이다. 강력한 파괴력과 다목적 능력의 레일건 포병 204X는 전선의 전투지역 전단에 배치되어 실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XX 포병여단의 중요 목표 수색 및 타격 임무가 할당되었다. 아군 인공위성을 통해 적이 숨겨놓은 초대형 방사포와 탄약의 대규모 이동을 감지했지만 적이 위성 유격 무기와 원격 전파 방해로 인해 아군 인공위성이 무력화되어 표적 획득과 위성헌법을 쓴 공격 수단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밀 유도무기와 인공위성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 목표물을 찾아내고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XX 포병여단이 운영 중인 레일건이었다. 포병여단 본부는 이동 중인 레일건 보대의 명령을 전송하고 그 즉시 레일건 보대는 드론을 사용해서 임시 진지에 대한 측량을 마치고 레일건 설치 작업을 시작한다. 레일건 보대는 2대의 전력 컨테이너와 1대의 레일건 포신, 1대의 사격 통제 컨테이너로 이루어졌다. 호반원들은 강화 외골격과 로봇의 도움을 받아 몇 분 만에 컨테이너의 전력 케이블과 포신 정렬 작업을 끝내고 군단 단약창에서 급파된 수송 헬기를 통해 작전에 사용할 여러 종류의 포탄을 보급받는다. 레일건 보대는 먼저 표적 위치를 찾기 위해 로봇 포탄을 장전 후 적진을 향해 발사한다. 지상 정찰용 로봇 포탄들은 적진에 낙하한 다음 적방사포 트럭의 바퀴 자국과 배기열을 추적하여 방향을 예측하고 공중 정찰용 로봇 포탄들은 적진 상공에서 영상 정보를 수집하여 적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적은 아군의 정찰을 눈치채고 근처의 지하 진지로 급하게 이동한다. 지하 표적을 타격하기에는 포탄의 수량이 충분치 않았던 보대장은 적을 지상으로 끌어들여 적을 소탕하기 위해 민간 충전시설의 전력을 레일건에 공급해 강력한 위력의 지진탄을 발사한다. 추가 전원을 공급받아 원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력을 가진 레일건이 지진탄은 적 지하 진지 중앙 지점에 착탄, 지면에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하여 인공지진을 일으킨다. 비록 적방사포들이 지진으로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적은 진지 붕괴를 우려하여 급하게 진지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때를 노려 레일건에서는 2차 공격용 전적이 펄스 포탄을 발사하여 적을 경멸한다.
위의 시나리오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전자기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레일건이 포병의 주무장이 되는 가까운 시대에는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700년 가까운 화포의 역사에서 무연화약, 주퇴복자기, 간접조준 사격 등이 포병 운용에 커다란 변곡점을 가져온 것과 같이 레일건은 과거의 포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수준의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흔히 레일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EM 화포는 화약의 힘이 아닌 전자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사하는 화포를 이르는 말인데, 전자기력의 힘을 받아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 마치 기차의 레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레일건은 두 개의 전기 전도체 레일 사이에 금속 단체를 놓고 레일의 전류를 흘려보내 발생하는 전자기력으로 단추를 가속하여 발사하는 무기로 총탄의 소리보다 빨리 도달하여 적이 인원과 장비의 기습 효과를 달성하고 공포심을 배가시킬 수 있다. 레일건의 구조 자체는 무척 간단하다. 양쪽에 강한 전압이 흐르는 레일 위에 전기가 통하는 말 국쇠 모양의 아마추어를 장착하여 두 레일과 아마추어 사이에 전기가 흐르면 강하게 아마추어를 밀어내면서 발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레일건은 간단한 구조임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 화약을 사용하는 포와 달리 포신의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포신에 다양한 크기의 포탄을 임의로 장전할 수 있어 포탄의 규격도 자유롭다. 또한 위력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투입하는 전력의 위력에 비례하므로 원하는 출력만큼만 사용하여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무엇보다 한 번의 장력이 폭발하여 포탄을 가속하는 기존 화약식 화포와 달리 발사 시점부터 레일에서 포탄이 이탈할 때까지 지속해서 포탄을 가속할 수 있어 훨씬 빠른 발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실험하고 있는 기초적인 레일건도 종류에 따라서 기존 포탄의 4~5배를 넘는 마하 20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포탄이 속도에 따른 마찰열만 견딜 수 있다면 레일이 길면 길수록 속도는 비례해서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레일건에 대한 개념이 등장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의 연구에도 실용화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빠른 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포탄이 속력에 의한 공기 마찰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 번에 수십 메가줄에 달하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발사기를 냉각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전자기술의 발달과 전기 자동차의 유행에 따른 전력 저장 장비의 발달로 레일건이 실제 무기로 사용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레일건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은 미국, 특히 미국 해군이었다. 미국은 구소련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전략 방위 구상의 일환으로 레일건을 연구하다가 차세대 함포 기술로 레일건이 유망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 해군에서 수십 년간 레일건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는 BAE 시스템스와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두 개의 회사가 조만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일건 프로토타입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블리처 레일건은 지상 발사 버전으로 개발된 레일건 중 가장 실용화에 가까운 것으로 2013년 미국 AUSA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원래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해군 함정의 함포용 레일건을 개발해왔으나 이를 지상 운용을 위해 개조한 것이다. 블리처 레일건은 두 대의 M1072원 대형 트레일러에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장비를 탑재하고 한 대의 레일건 발사 트럭, 한 대의 지휘 통제 전술 차량으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한다. 블리처 포대는 적당한 위치에 전개하면 레일건 발사 트럭에 전력을 연결한 뒤 작전 운용에 들어간다. 이때 레일건 발사 트럭에 장착된 다목적 레이더는 적의 포병 사격 및 공중 위협을 탐지한다. 이를 활용해서 블리처 레일건은 적 표적을 향한 대지상 사격, 대포병 사격,
대공사격을 실시하여 적의 위협을 무력화한다. 이때 블리처 레일건의 위력은 10mj 정도로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포탄을 발사한다고 한다.